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어 결혼도 못하겠다. 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의 하소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이 1.7%만 오른다면 최저임금보다도 낮아지는 겁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2016년 10월 구급 공무원으로 강원도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태희 주사보. 5년 넘게 일해 7급으로 승진해 사호봉이 된 김 씨의 급여는 수당까지 모두 합쳐 월 208만 원입니다. 하지만 세금과 공무원 연금 납입액을 공제하니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은 182만 원에 불과합니다. 구급 임용 직후 손에 쥔 월급보다 20만여 원 올랐을 뿐입니다. 이거 하나 더 먹을까 하다가도 내려놓게 되고, 장 볼 때도 최대한 재료를 많이 아끼고 외식은 생각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대부분의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월세와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100만 원 안팎. 1년을 모아야 1,000만 원 정도인데 최근 몇 년 새 수억 원씩 오른 집값을 생각하면 내 집 마련은 그림의 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꿈꾸는 것은 사치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옵니다. 너무 급여가 적어서 제가 그 전에 모아놓던 돈을 처음에 와서는 이제 거의 까먹으면서 그렇게 거의 생활이 됐고요. 올해 임용된 구급 공무원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식대와 제수당을 포함한 한 달 급여는 198만 1,500원.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191만 4,440원보다 불과 6만 7천 원 정도 많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5%가 올라 201만 580원이 되는데 정부 방침대로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7%에 머문다면 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집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조는 6%를 넘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봉급 인상률을 현실에 맞게 다시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용자인 정부는 공직사회의 특수성, 민간 대리 임금 수준, 생계비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비용 절감의 경제 논리로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3위에 오른 공무원. 하지만 공무원의 최대 장점으로 꼽혔던 공무원 연금까지 크게 축소되면서 올해 구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은 30년 만에 가장 낮아질 정도로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시멘트 생산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유연탄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를 반영해 올 초에 이어 두 번째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레미콘 업계와 건설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업계는 올해 초 시멘트 공급 가격을 18% 안팎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7월 5%가량 오른 뒤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큰 폭으로 인상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시멘트 업체들이 시멘트 공급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삼표 시멘트는 지난 3월 시멘트 공급 단가를 톤당 9만 4천 원으로 올렸는데 9월부터 다시 11% 인상한 10만 5천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한라 시멘트와 성신 양회 등의 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업체들은 시멘트 생산의 주 연료인 유연탄 가격 급등 등으로 늘어난 생산 원가를 감당할 수 없어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2월 230달러 수준이었던 유연탄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430달러 수준으로 2배 이상가량 급등했고 물류비 증가, 전력비 인상 등 재정가 급등으로 인해 시멘트 업체들이 속속 추라 가격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타격을 받는 레미콘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시멘트 공급 가격이 급등해 생산 비용이 크게 늘어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다 하반기 계약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공급 가격이 인상될 경우 건설사에 인상분 반영을 요구하기도 힘들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도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바로 반영해 줄 일은 없거든요. 결국은 그 인상분에 대해서는 레미콘 회사가 다 안고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설업계도 날로 나빠지는 주택 경기 탓에 시멘트 가격 인상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담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콘 업계는 현재 비대위를 꾸려 시멘트 업체들의 공급 가격 인상 철회 요구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와 배추 가격이 치솟자 강원도가 가격 안정 대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무와 배추 출하량을 늘려 가격 상승을 잡겠다며 가격 안정 자금을 풀어 고랭지 무와 배추를 조기에 출하하는 농가에 운송비와 작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강릉과 평창, 홍천 등 고랭지 지역에서 배추 2만 톤과 무 2만 1,000톤 등이 다음 달까지 출하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출하량이 많아 채소 가격이 평년을 밑돌면 가격 차액도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추석 명절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축수산물의 수급 불안과 성수품 수요 증가로 가격 급등이 예상되자 오는 9월 8일까지 물가 안정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중점 관리 품목은 배추와 사과, 배와 고기류, 밤과 잣 등 모두 20종입니다. 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불공정 상거래 행위와 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 위반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도내 주요 도로마다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119 구조대의 교통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평상시의 2배를 넘었는데요. 교통사고나 차량 화재 등으로 인한 긴급 인명구조 훈련 현장을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돌 사고로 차체가 구부러져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는 자동차. 차량에 갇혀있는 운전자를 구조하는 훈련이 실전처럼 펼쳐집니다. 특수 장비를 갖춘 119 구조대원이 차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앞 유리창을 부수고 핸들을 고정한 뒤 안전하게 구조해냅니다. 다리 잡았습니다. 천천히. 사고로 뒤집힌 차량에 깔린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선 고압 펌프가 필요합니다. 최대 26톤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고압 펌프로 구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 차량 손상이 심한 경우 구조자는 골절 등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구조 시간이 생명입니다. 고립돼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이제 저희는 이제 유압 장비를 활용해서 이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찌그러진 정도가 심하면은 저희도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구조 작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마다 강원도에서 평균 200건이 넘게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구조나 진화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춘천소방서는 새로운 질식 소화포를 도입했습니다. 불이 나고 있는 차량에 소화포를 덮어 산소를 차단한 뒤 호스에 연결된 냉각수로 불을 끄는 방식입니다. 배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물 갖고 소화하는데 한계점이 있어서 일단 덮어서 질식을 하고 119 구조대원은 설이나 추석 연휴가 다가올수록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추석 명절이 낀 9월에 교통사고로 출동한 건수가 700건이 넘습니다. 특히 3, 4일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 환자를 이송하는 건수는 하루 평균 22건, 평소의 2배 이상입니다.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는 명절 연휴, 교통법규를 지키고 장시간 피로운전을 줄이는 안전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반영될 지역 특례 11가지를 확정했습니다. 민선 8기 역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특례들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제 법령 반영을 위한 농거 개발 등 현실화 작업이 본격화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일부 정부 권한이 강원도지사에게 이양되고 법적 예외 조치가 적용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를 풀 수 있는 지역 특례로 11가지를 확정했습니다. 우선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와 기업 혁신파크, 국가 불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대상지로 거론되는 불온과 문막 일대의 물환경 보전법과 수도법상 폐수 배출에 대한 이중 규제 완화를 핵심 특례로 꼽았습니다.
현재 수질 처리 기술 발달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의 제어가 가능한데도 환경부가 획일적 기준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팔당 취수원에서 원주까지 유하거리가 52km나 되는 점을 들어 지역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한강수기의 수질 보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타 지방 정부에 비해서 원주가 좀 과도하게 규제를 받고 있어 이번 특별자치도법에 특례 조항으로 반영이 되면 원주의 기온 주체에 원활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성장이 더딘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진료의 특례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 지정의 권한 이양,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실증 특례, 국제학교 설립 특례, 경제성에 밀려 10년째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는 외곽 순환도로 완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예외 특례 등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 대비 교통량이 적어서 비용 대비 편익 비용이 BC값이 1을 넘어서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기준 충족하기가 불가하나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특례 조항으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으면 합니다. 원주시가 제출한 11가지 특례는 강원도가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따져 논거를 개발하는 구체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강원도는 11월 정부 부처 협의에 들어가며 12월에는 강원특별자치법에 담을 특례를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강원도가 8조 7,758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 반영액보다 7,633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주요 반영 예산은 춘천 속초 철도공사비에 2,068억 원, 강릉 제진 철도공사비에 2,828억 원, 여주 원주 철도공사비 795억 원, 제2경춘국도 766억 원,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300억 원, 강원 호국원과 강원 광복기념관 건립 9억 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9월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예산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해 미반영된 현안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한강수계 관리기금 배분에서 강원도가 적지 않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배분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기금 배분 현황을 보면 수혜 대상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14개 시군이 강원도에 소속돼 있는데 기금 사업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기도의 몫은 41%로 강원도의 2배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허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돼 이런 차별이 발생됐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춘천문화방송이 보도한 강원도교육청의 대입지원관 계약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 대입지원관 8명이 지난달 접수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행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력 저하 논란 속에 대입지원관 도입 이후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는 등 성과를 낸 만큼 8명 모두 현장에 복귀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주의 중대재해 책임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중대재해를 책임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월권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기재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노사관계 정책협의는 기재부 소관이라며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돕기 위한 범국민 추진협의회가 다음 달 안으로 발족됩니다. 강원도는 중앙부처 출신 인사와 기관단체장, 출향도민 등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300여 명을 위촉해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전 국민들에게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알리는 여론 창구 역할도 맡게 됩니다. 강원도는 조만간 명단을 확정하고 출범식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로 강원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와 위임국도 38곳에서 9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천 10곳과 횡성 8곳, 춘천과 화천 4곳 등으로 대부분 도로 경사면 붕괴 피해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약화된 집안의 추가 유실 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실사 이후 종합적인 복구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홍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집계된 홍천 지역의 피해 규모는 79억 5천만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액 60억 원을 넘겼습니다. 홍천의 피해 규모는 도로 파손과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가 75억 원으로 조사됐고 사유시설의 피해는 4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긴 곳은 다음 달 2일쯤 추가 선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아 감소로 내년 강원도 학생 수가 올해보다 1,000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14만 6천여 명인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내년에는 14만 5천여 명으로 1,082명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년 뒤인 2027년에는 올해보다 13,000명 이상이 줄어들어 13만 2천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12,000명 이상 크게 줄어 화천 봉오초는 폐교되면서 상승초로 통합되고 철원 도창초는 분교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첨단 교차로 설치 시범 사업을 펼칩니다. 6억 원을 들여 춘천 34곳과 원주 2곳 등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취약 교차로에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과 바닥형 신호 등 발광형 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아울러 753개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31곳에 과속 방지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무인 교통 단속 장비 117대와 옐로 카펫 137개를 설치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2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 전체 합격률은 73.1%로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2세, 고졸 13세입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68세, 중졸 83세, 고졸 73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자는 7명이었고 그들은 모두 합격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에서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은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수술 부위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에서
연속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990여 기관, 18개 수술이 대상인 이번 평가에서 항생제 투여 기간과 의무 기록 일치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지적 제조사 사업지구로 93곳을 선정하고 책임 수행기관과 대행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2년부터 271억 원을 투입해 539개 지구, 14만 4천 필지의 지적 제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가 강원도 전체 필지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등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향로봉 일대가 한시적으로 개방돼 걷기 대회가 열립니다. 고성군은 남북 화합과 교류 확대 등을 위해 다음 달 30일 진부령 일원에서 백두대간 평화 트레킹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